그 사람의 몸이 닿을 때마다 살과 살이 쩍쩍 달라붙는 그 생소하고도 뜨거운 촉감이 아직도 선명해요. 정적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들리는 건 오직 서로에 제어되지 않는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내 어깨를 꽉 누르는 그 사람의 투박한 손등 위로 핏줄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단단한 긴장감이 나를 더욱 숨가쁘게 만들었죠. 하지 마. 제발. 내 입술은 분명 거부의 말을 내뱉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손은 이미 그 사람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헤집으며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는 허겁지겁 숨을 들이마셨죠. 마치 내 몸속에 남은 마지막 공기 한 조각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처럼 집요하고 강렬하게요. 창밖으로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찰나의 공포와 스릴 때문에 이 상황에 더 미칠 듯이 몰입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한참이나 넘어서 버린 뒤였으니까요. 그 뜨겁고 축축했던 새벽,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작년 7월이었을 거예요. 유난히 비가 지독하게도 많이 오던 날이었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지는 빗소리가 온 집안을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어요. 남편은 일주일째 지방 출장 중이었고 혼자 남겨진 20평 남짓한 이 아파트는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였어요. 눅눅한 공기가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던 그런 오후였죠. 그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벨소리가 울린 건 인터폰 화면 속에는 아래층 사는 청년 진우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빗물 냄새와 함께 후끈한 열기가 확 밀려 들어왔죠. 진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어 있었어요. 누나, 아니 누님. 아래층에 물이 좀 새서요. 혹시 누수 때문인지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그가 곤란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는데 내 시선은 자꾸 엉뚱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 애가 입고 있던 얇은 흰색 반팔 티셔츠가 빗물에 완전히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벌어진 어깨선부터 탄탄하게 자리 잡은 가슴, 근육의 굴곡이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비쳤어요.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 애의 목덜미를 타고 셔츠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애의 몸에서 빗물 냄새와 뒤섞인 묘한 채취가 풍겼어요. 차가운 빗물을 머금고 있는데도 그 애가 옆을 지나갈 때 느껴지는 기운은 이상할 만큼 뜨거웠죠.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서둘러 욕실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건넸어요. 일단 이거라도 좀 닦아. 감기 걸리겠다. 그 애가 수건으로 젖은 얼굴과 머리카락을 거칠게 닦아내다 말고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수건 틈 사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미안해서라도 시선을 피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었어요.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그 눈빛이 너무 직설적이고 단단해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마치 누수 따위는 핑계였다는 듯이 아니면 내가 혼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왔다는 듯이 그 애의 시선은 내 얼굴에서 시작해 목선을 지나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는데 현관 앞에 멈춰선 우리 사이에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찰나에 깨달았죠. 오늘 이 비가 쉽게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거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은 원래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와 함께 들어가니 숨이 막힐 정도로 비좁게 느껴졌어요. 세탁기와 선반, 그리고 켜켜이 쌓인 세제 박스들 사이로 성인 남녀 둘이 서 있기엔 여유가 전혀 없었죠.
벽면을 따라 흐르는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사이의 긴장감 때문인지 공기는 한여름의 한복판처럼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어디가 새는 것 같아요? 저번엔 괜찮았는데. 내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으며 안쪽 보일러 배관을 가리켰어요. 그 애의 어깨와 내 어깨가 스칠 때마다 젖은 티셔츠의 차가운 촉감이 전해졌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차가움을 비웃듯 뜨거웠죠. 나는 그 묘한 기운에 눌려 서둘러 뒤로 물러나 공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죠. 발밑에 두었던 대용량 세제통이 발끝에 툭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몸이 뒤로 크게 휘청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어디든 부딪히겠다 싶어 눈을 질끈 감았는데 딱딱한 시멘트 벽 대신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내 허리를 확 채갔습니다. 진우의 팔이었어요. 아, 짧은 비명이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금세 그 애의 가슴팍에 묻혀버렸죠. 진우의 한쪽 팔이 내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고 다른 한 손은 내 어깨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얇은 슬립 원피스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애의 커다란 손바닥 열기가 내 피부 안쪽까지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마디가 내 허리선을 따라 어디에 닿아 있는지 느껴질 정도로 그 접촉은 노골적이고 생생했어요. 너무 놀라서 숨을 깊게 들이켰는데 그럴수록 그의 가슴 근육이 내 가슴에 더 밀착됐어요.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내 정수리 위에서 들려왔고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내 쇄골 위로 톡 떨어졌죠. 차가운 물방울과 뜨거운 손바닥. 그 상반된 감각이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고개를 들자 진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의 눈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눈이 아니었어요. 짙고 어두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짐승 같은 눈빛이었죠. 빗물 냄새와 섞인 진한 남자의 채취. 그리고 그의 입술 근처에서 맴도는 뜨거운 숨결이 내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흩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누님. 다칠 뻔했잖아요.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다용도실의 좁은 벽을 타고 울리며 내 귓가에 박혔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마치 내 몸 안에서 울리는 진동처럼 느껴졌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애의 몸에 기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미안하다며 얼른 손을 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우는 손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허리를 감싼 손가락 끝에 힘을 꽉 주더니 나를 자기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죠. 우리 사이에는 이제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 애의 바지가 내 다리에 닿았고 그 애의 심장 박동이 내 심장 박동과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지독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다용도실 구석의 노인 보일러는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의 거친 호흡 소리만 증폭되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애의 젖은 셔츠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줬어요. 밀어내야 하는데 손가락은 오히려 그 애의 단단한 팔 근육을 파고들었죠. 내 안에 도덕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몸은 그 애의 열기를 더 갈구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의 입술이 내 귀미지연한 살결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고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옆으로 꺾으며 숨을 참았어요. 진우야, 이래선 안 돼.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그건 거절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애는 대답 대신 코끝으로 내 목선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어요. 젖은 티셔츠의 차가운 물기가 내 몸으로 옮겨 붙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그 물기를 금세 뜨거운 증기로 만들어버렸죠.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비 오는 날의 습도와 서로의 욕망이 뒤섞여 돌이킬 수 없는 농도로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나온 뒤에도 집 안의 공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물이 새는 곳은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도 진우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젖은 티셔츠를 대충 털어내며 그 애가 말했어요. 비가 너무 지독하게 와서 조금만 가라앉으면 가겠다고요. 나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 마음 어딘가에서 그 애가 조금 더 머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나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커피잔을 그 애 앞에 놓아주었죠. 유리잔 표면에 송골송골 맺힌 물방울이 식탁 위로 툭툭 떨어졌어요. 내 손도 그 유리잔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요? 오늘도 늦으시나 봐요. 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툭 던지듯 물었어요. 아주 일상적인 질문 같았지만 그 애의 시선은 컵이 아니라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죠. 출장 중이야. 일주일 정도는 집 비울 것 같네.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식탁 위에 무심히 놓여있던 내 손등 위로 뜨거운 열기가 덮쳐왔습니다. 진우의 커다란 손바닥이었어요. 차가운 유리잔을 잡고 있던 내 손 위로 그 애의 온기가 쏟아지는데 마치 얼음물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처럼 전신에 소름이 돋았죠. 혼자 있으면 안 외로워요? 그 애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그 질문은 내 가슴 가장 깊은 곳, 애써 외면하며 닫아두었던 허기를 정확히 건드렸어요. 진우의 손가락이 내 손등의 뼈마디를 하나하나 천천히 훑기 시작했어요. 검지 손가락 끝이 내 손가락 사이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데 그 생소하고 노골적인 자극에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손을 빼야 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자극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만져지고 있다는 그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라 손가락 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저 그 애가 내 손을 탐닉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죠. 진우는 내 반응을 살피듯 가만히 나를 응시하더니 끼익 소리를 내며 의자를 끌어 내 옆으로 더 바짝 다가왔어요. 이제는 그 애의 무릎이 내 허벅지에 닿을 정도였죠. 누님 손 너무 차가워요. 내가 따뜻하게 해주고 싶게. 그 애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내 손은 이제 그 애의 손바닥 안에서 완전히 가둬졌어요.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서 이제는 아파트 전체가 물속에 잠긴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고립된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공유하며 첫 번째 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쏟아지는 긴장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그가 내 손등을 만지며 던진 그 질문. 안 외로워요? 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서 수천 번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는 순간 내가 지켜온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보는데 진우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겁에 질린 아이. 같으면서도 동시에 굶주린 짐승 같기도 했어요. 그 다음은 정말 어떻게 됐는지 기억조차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요.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따지는 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진우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고 그 단단하고 뜨거운 두 손으로 내 턱을 확 들어 올렸어요. 그 손길은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거칠고 저돌적이었고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힘이었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의 입술을 찾아 부딪혔습니다. 아니, 그건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숨결을 뺏으려는 싸움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내가 쥐고 있던 차가운 커피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챙그랑하고 바닥에서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중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열음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부쉈다는 신호탄처럼 들렸을 뿐이죠. 그의 입술에서는 진한 커피 향과 함께 비릿한 빗물 냄새,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진우의 거친 손바닥이 내 목덜미를 휘감더니 이내 등허리를 타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얇은 원피스 위로 전해지는 그 투박한 손가락의 마디마디가 내 척추를 하나하나 훑고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에는 참을 수 없는 소름이 돋았죠.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날것의 자극이었어요. 우리는 엉겨붙은 채 거실 소파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소파의 가죽이 내 피부에 닿으며 내는 그 쩍쩍 달라붙는 소리,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지는 진우의 묵직한 무게감. 남편의 마른 체격과는 완전히 다른 20대 남자의 그 단단하고 터질 듯한 근육의 질감이 내 온몸을 압박해왔어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나는 그 압박감을 오히려 갈구하며 그를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거실 유리창은 쏟아지는 빗물 때문에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 안에서 들리는 건 오직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와 옷감이 서로 마찰하며 내는 삭삭거리는 소리뿐이었죠. 진우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내 뺨과 목선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골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닿은 곳마다 그의 입술이 뒤따라와 뜨겁게 지져놓는 기분이었어요. 은하, 은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저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낮은 진동이 내 귓속을 파고들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진우의 거친 손이 내 원피스의 얇은 끈을 어깨 밑으로 밀어냈고 드러난 피부 위로 옥상의 차가운 공기 대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허리선을 움켜쥐고 나를 자기 쪽으로 더 강하게 밀착시켰죠.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 빗소리는 우리를 축복하는 걸까? 아니면 비난하는 걸까?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 소리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려는 소음인지, 아니면 어서 정신 차리라고 꾸짖는 매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판단 따위는 금세 사라졌어요. 지금 내 위에 있는 이 남자의 심장 박동, 그 미친 듯이 뛰는 규칙적인 리듬이 내 가슴으로 직접 전해지는 순간,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진우의 셔츠 단추가 내 옷에 걸려 달그락거리는 소리, 서로의 살결이 맞닿으며 내는 습하고 끈적한 마찰음, 그리고 방 안 가득 퍼지는 서로의 채취. 우리는 그 고립된 공간에서 서로를 탐닉하며 오직 인간의 본능만이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손바닥에 닿는 그의 등, 근육이 꿈틀댈 때마다 나는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절감했어요. 우리는 소파 위에서 엉망으로 뒤엉켰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서 이제는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아니, 차라리 이대로 비가 멈추지 않아 세상이 다 잠겨버리기를 바랐어요. 남편도, 가정도, 사회적 지위도 그 뜨거운 육체적 교감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가볍게 느껴졌으니까요. 일주일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캐리어 바퀴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거실까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평온한 일상을 부스러운 파괴음처럼 느껴져서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편은 피곤에 절어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셔츠를 벗어 던지고 욕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 셔츠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셔츠에는 남편 특유의 퀴퀴한 담배 냄새와 출장의 피로가 배어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거실, 소파 위에서 진우의 뜨거운 땀 냄새와 그 거친 호흡이 가득했다는 걸
남편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가 그 소파를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창문을 열어 공기를 얼마나 자주 환기했는지도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 뒤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흥분이 뒤따라왔어요. 그날 이후로 진우와의 만남은 더 지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바로 옆방에 남편을 두고 몰래 나누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된 셈이죠. 밤마다 남편이 안방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면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옵니다.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가면 복도 끝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죽여요. 어둠 속에서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징 하는 그 짧은 떨림이 우리만의 은밀한 신호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녁거리를 사서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층에서 문이 열리며 진우가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천장 구석에는 CCTV가 우리를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나는 짐짓 모르는 사람인 척 앞만 보고 서 있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진우의 기운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진우의 진한 채취가 확 퍼졌습니다. 그 애가 내 손에 들린 무거운 장바구니를 뺏어 들더니 다른 한 손으로 내 손목을 강하게 틀어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내 손목 안쪽 맥박이 가장 가파르게 뛰는 곳을 꾹 눌렀어요. 누나, 남편 왔다고 연락도 안 하대?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긁히며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7, 8, 9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내 심장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아 숨이 막혔어요. 나는 그 애의 손을 뿌리쳐야 했지만 그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힘과 소유욕에 오히려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문이 열리기 직전 진우는 내 귀에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다가와 뜨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그 말과 함께 느껴진 열기가 귓바퀴를 타고 내려와 목덜미, 그리고 등줄기까지 순식간에 번져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복도에 섰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그 집. 문 바로 앞에서 진우는 나를 벽으로 몰아넣고 짧고 강렬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복도등이 센서의 반응에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확인했어요. 진우의 손이 내 허리선을 더듬으며 오산으로 들어오려 할 때 나는 가까스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그만. 내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고 그건 거절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죠. 진우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가다듬으며 내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아니 아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28점 번호를 누를 때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방금 전 진우가 남긴 뜨거운 온기와 대비되어 나를 미치게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장 보는데 한참 걸리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사람이 좀 많더라고. 남편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고 나는 주방으로 향하며 내 손목에 남은 진우의 손자국을 소매로 가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완벽한 연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멈출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일상이 되면 사람이 대담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속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추악해지더군요.
죄책감은 무뎌지고 그 자리에 독점욕과 불안이 뒤섞인 기괴한 집착이 들어앉았죠. 내가 가진 이 평온하고 지루한 일상을 부수고 나를 유일하게 숨쉬게 하는 그 애. 진우라는 존재가 내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주말 전이라 조금 늦는다는 말에 대충 쓰레기 봉투를 챙겨 밖으로 나왔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안이 열기는 식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단지 내 편의점 조명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진우였어요. 그 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딱 봐도 제 또래로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애랑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여자애가 까르르 웃으며 진우의 팔을 가볍게 치는데 그 애도 입가에 비스듬히 미소를 띄운 채 그 애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질투? 그런 우아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짐승 같은 소유욕이었죠. 내가 남편을 속이고 인생을 걸고 누리고 있는 그 유일한 비상구를 누군가 뺏어가려 한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닐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진우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더군요. 그 여유로운 웃음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그 애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죠. 그날 밤, 운 좋게도 남편에게 회식이 길어질 것 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진우를 집으로 불렀어요.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그 애가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멱살을 잡듯 셔츠 자락을 끌어당겼어요. 그 여자 누구야? 아까 그 여자애 누구냐고.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나를 현관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벽의 감촉이 내 뜨거운 등줄기와 부딪히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좁은 현관 안,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우리를 비췄죠. 왜요, 누나? 질투 나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자극적이었어요. 그 애는 내 질문에 대답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듯 커다란 손바닥으로 내 허벅지 안쪽을 훑으며 올라왔습니다. 얇은 슬랙스 위로 느껴지는 그 단단하고 투박한 손길. 나를 비웃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 손길에 조금 전까지 나를 지배하던 분노가 순식간에 녹아내려 다른 형태의 갈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실까지 갈 여유조차 없었어요. 진우의 거친 숨결이 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그 애가 나를 더 세게 벽으로 몰아붙일 때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열쇠, 꾸러미와 잡동사니들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죠. 그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살 냄새에 취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나는 그 애의 셔츠 단추를 거의 뜯어내듯 거칠게 벗겨냈고 드러난 그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진우는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이 입을 맞추며 내 허리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픔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그 통증이 내가 이 젊고 싱싱한 육체를 여전히 독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현관 바닥에 흩어진 신발들, 널브러진 열쇠들, 그리고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운 우리의 헐떡이는 호흡.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비릿한 땀 냄새와 서로의 살결이 마찰하며 내는 끈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애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 애를 파고들었어요. 마치 이 남자의 몸속에 내 흔적을 영원히 새겨넣어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처럼요. 그건 사랑도 낭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갉아먹는 추악한 욕망과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집착이 만들어낸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목소리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사라진 채 오직 진우라는 남자의 무게감만이 내 온전한 우주였습니다. 오후 3시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깊숙이 들어온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유영하고 안방 침대 위에는 우리 둘의 흐트러진 호흡만이 가득했죠. 모든 게 완벽하게 고립된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려면 최소한 4시간은 더 남았고 이 아파트는 우리만의 안전한 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띠띠띠띠 하는 너무나 익숙해서 더 공포스러운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을 기억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맥박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데 몸은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차갑게 굳어버리더군요. 진우와 나는 서로를 마주 본 채 숨을 멈췄습니다. 0.1초 같은 찰나의 정적 뒤에 나는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진우의 티셔츠와 청바지를 낚아채듯 주워 그 애의 품에 안겨주고는 발라 상태인 그 애를 안방 대형 옷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제발. 내 목소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닫고 흐트러진 침대 시트를 대충 손으로 쓸어내리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있었네? 불도 안 켜고 뭐해?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다는 그의 말은 평범한 일상의 언어였지만 내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침대 끝에 털썩 걸터 앉았어요. 내가 방금까지 다른 남자의 온기를 느끼던 바로 그 자리예요. 내 등 뒤,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의 옷장 안에는 진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꺼내 입는 코트들, 내 향수, 냄새가 배어있는 원피스들 사이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숨을 죽이고 있겠죠. 남편이 넥타이를 침대 위에 던져두고는 답답해.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라며 옷장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정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자기야, 가만 있어. 내가 꺼내줄게. 자기는 환자잖아. 그냥 앉아 있어. 나는 거의 몸을 날리다시피 해서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옷장 문고리를 등 뒤로 감추고 남편의 가슴을 밀어냈죠. 내 손바닥에는 이미 기분 나쁜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왜 이래 유난스럽게. 그 짧은 대치 상황 속에서 나는 옷장 문틈 사이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틈새 사이로 번뜩이는 진우의 눈동자였어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진우는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향해 던지는 일상적인 핀잔, 부부 사이에 익숙한 권태가 묻어나는 대화들을 진우는 그 좁은 틈으로 전부 보고 듣고 있었겠죠. 그 묘한 상황이 주는 압박감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남편이 한 발짝만 더 다가왔다면, 아니면 진우가 재채기라도 한 번 했다면 모든 게 끝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더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런 편한 반바지랑 티셔츠 좀 꺼내줘. 씻고 좀 누워야겠어 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닫고 물 켜는 소리가 들리기까지의 그 5분. 그 5분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에 파묻혀 있던 진우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애가 공포에 질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흥분과 즐거움이 서려 있었죠. 그 애는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웃으며 내 손목을 짧고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방금 전에 그 죽음 같은 긴장을 비우는 듯한 기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나는 진우를 까치발로 세워 현관까지 이끌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배경 삼아 그 애는 문이 열리기 직전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붙이고 속삭였어요. 누나, 심장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 섹시하게.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철컥하고 들렸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손가락 끝은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내가 겪은 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즐기던 이 게임이 얼마나 추악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진우라는 남자가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으니까요. 바닥에 떨어진 진우의 양말 한 짝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것을 입안에 집어넣고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공포와 쾌감이 뒤섞인 역겨운 감정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마처럼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옷자락에 눅눅하게 달라붙는 기분 나쁜 이슬비였죠. 밤 12시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도둑처럼 집을 빠져나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진우가 나를 보더니 말없이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애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죠. 누나, 우리 그냥 다 버리고 어디로든 갈까요? 그 말은 달콤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비겁한 심장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나에게는 이 집, 남편이 가져다주는 안락한 수입,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평판, 그리고 이제 곧 대학에 갈 아이들이 있었어요. 진우는 젊고 잃을 게 없었지만 나는 지켜야 할 가식적인 껍데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진우야, 넌 아직 젊어. 나 말고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헛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나를 옥상 난간 쪽으로 거칠게 돌려 세웠죠. 차가운 금속 난간이 내 배에 닿았고 빗물에 젖은 내 얼굴을 그의 큰 두 손이 강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애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주 잔인하게 물었어요. 지금 내 손길이 이렇게 좋은데 그 지루한 아저씨 옆에서 평생 죽은 듯이 살 수 있겠냐고. 대답해봐요. 그 애의 커다란 손이 내 허리선을 타고 내려와 골반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얇은 원피스가 빗물에 젖어 살결에 쩍쩍 달라붙는데 그 위로 느껴지는 진우의 소나기 힘은 압도적이었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애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남편의 무심한 손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원초적인 자극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나는 끝내 그 애를 따라 나서겠다는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차가운 빗속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들이 살에 엉겨붙어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지만 체온이 닿는 곳마다 빗물은 이내 뜨거운 증기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애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비릿한 빗물 냄새와 그 애의 거친 숨소리가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인사라는 걸 본능적으로 예감했으니까요. 결국 진우는 예고도 없이 이사를 갔어요. 누수 문제는 업자를 불러 완전히 해결했고 아래층에는 이제 아주 조용한 노부부가 새로 들어와 살고 있죠.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무심하게 TV 채널만 돌리고 나는 다시 매일 아침 정성껏 국을 끓이고 집안일을 하는 성실한 아내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그런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씩 보일러실 다용도실 문을 열 때면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좁고 눅눅한 공간에 배어있던 진우의 비릿한 땀 냄새, 축축한 빗물 냄새, 그리고 내 귀 밑을 간지럽히던
그의 거친 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거든요. 세탁기를 돌리다가도 내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던 그 뜨겁고 투박한 손바닥의 촉감이 소름 돋을 정도로 선명하게 살아나서 나는 한참 동안 젖은 빨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곤 해요.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병이 도진 것처럼 증상이 더 심해져요. 창문을 때리는 불규칙한 빗소리가 꼭 그때 그 애가 우리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소리 같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현관 쪽을 돌아보게 되죠. 혹시라도 그 애가 젖은 티셔츠를 입고 서 있을까 봐서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의아한 듯 물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그럼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아니, 그냥 빗소리가 오늘따라 좀 커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둔 뜨거운 비밀 하나쯤 품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나를 파괴하는 독인 줄 빤히 알면서도 갈증을 참지 못해 단숨에 마셔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 말이에요. 가끔은 그 지독한 독 때문에 비로소 내가 여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비난의 대상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숨죽여 울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비밀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